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국토의 김도영 대표 변호사입니다. 서울시가 도시계획의 기준을 대전환을 했습니다. 지구단위 계획의 각종 규제를 풀고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2022년 5월 9일 날부터 시행하는 걸로 발표를 했습니다. 과연 이 내용이 우리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 그리고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이런 여러 가지의 경우에 어떻게 영향이 있는지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서울시 지구단위 계획 수립 기준을 전면 재정비했는데요. 이거는 서울시 지구단위 계획 수립 기준이 지난 20년간 획일적이고 경직적으로 규제로서 작용을 해왔었습니다. 이것을 지역 여건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하는 지원적 성격의 계획으로 전환한다. 이제 말로 표현하니까 그런 거지, 완화해가지고 좀 활성화되도록 해준다. 이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2002년 3월 달에 발표한 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 중에 네 번째인 도시계획 대전환의 일환인데, 이미 제가 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은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네, 대략적인 내용은. 그래서 이 중에 네 번째인 도시계획 대전환의 일환인데 2000년 5월 9일 날 발표를 해가지고 재건축 재개발 사업, 또 주택 건설 사업 이런 등에 대해서 즉시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각각 궁금하시죠? 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이 뭔데 네 번째냐 이럴까봐 지나간 강의 내용을 잠시 보면, 첫 번째 보행 일상권 조성, 두 번째 수병 중심 공간 재편, 세 번째 미래 성장 거점 중심지 혁신, 네 번째 다양한 도시 모습 도시계획 대전환, 이 네 번째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기반시설 입체화, 여섯 번째 미래교통 인프라 확충. 좀 이걸 2040을 이렇게 들으시다 보면 막 흥분이 돼요. 와, 서울이 정말 좋아지겠구나 뭐 이런 거. 그 중에 네 번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시 시가지 면적 27%가 지구단위 계획으로 지정관리되어 있고 494개 구역이나 된답니다. 몰랐죠?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보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다 122개 구역이고 494개 구역으로 늘어나가지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 개정된 주요 내용을 같이 보겠습니다. 개정된 주요 내용으로는 현재 494구역 말씀을 드렸고, 첫 번째가 지구단위 구역 내 역세권 부지 활성화를 위해 사업 기준을 완화를 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가급적 제가 보도자료를 그대로 보여드릴 테니까, 자, 개발 잠재력이 있음에도 사업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대상지도 사업 추진의 길을 열어주기 위한 것으로 특별계획구역 내 역세권 사업 운영 기준의 입지, 면적, 접도, 비주거용도 비율, 채광방향 높이에 대한 완화 근거를 새롭게 마련했다. 시는 완화된 기준을 각 역세권 사업별 매뉴얼에 반영해 지역 여건에 맞게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 중에 제가 빨간 줄 치는 이유가 비주거용도, 그러니까 주거용 몇 프로, 비주거용 몇 프로, 이 비율이 주택 공급에 굉장히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또 영향이 있고, 그 다음 채광 방향 높이, 어느 정도 채광 방향 높이를 하느냐에 따라서 사선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선 달라지기 때문에 이것도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몰랐던 역세권 사업 운영 기준이 역세권 활성화, 역세권 복합개발, 소규모 재개발, 작년도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들어갔죠. 역세권 시프트, 역세권 청년주택, 이렇게 여러 가지에 따라 가지고 입지, 면적, 접도, 비저구 이런 것들이 되어 있었는데 이거를 좀 완화를 해가지고 하겠다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완화할지는 이제 지나봐야 되는데 일단 이렇게 발표됐다, 완화한다더라, 이 정도만 알면 되십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저층 주거지에 대한 지구단위 계획 수립 기준도 전면 개정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지역에 필요한 기반시설 확보를 위한 공공사업 연계를 의무하고, 그 다음에 소규모 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하고 규제 완화,
인센티브 신규 도입인데 먼저 공공사업 연계 의무화는 저층주거지의 경우 공공사업을 하도록 연계를 시켜버리는 것을 의무화시키겠다는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저층주거지는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구릉지, 문화재 주변 등 건축 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위치한 경우가 많아 대규모 정비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에 시는 지구단위 계획 수립 시 도로, 공원, 주차장 등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 마련을 의무화한다라고 되는데 지금 현재 지구단위 계획할 적에도 이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좀 더 많이 넣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와 관련된 게 소규모 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한다는 건데 지구단위 구역 내에서 소규모 정비사업을 추진할 경우 계획 변경 대신 의제 처리에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계획을 변경할 필요 없이 의제 처리하겠다. 그러면서 원활한 사업 추진을 하겠다. 제가 이제 법령집을 이렇게 볼 때 어느 부분을 이렇게 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켜봐야 됩니다. 대신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을 좀 절차를 간소화해가지고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다. 왜냐, 이 모든 것은 다 오세훈 시장이 내그런 것처럼 빠르게 주택 공급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여기에 대한 것도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규제 완화 인센티브 신규 도입인데 일반적으로는 지금까지 건축에 있어가지고 용적률 인센티브 받을 때는 기부 체납을 했습니다. 땅을 내놓든 돈을 내놓든 뭐 이런 식으로 다 기부 체납인데 기부 체납을 안 하더라도 그 다음에 공동개발을 하든지 특별 건축구역을 새롭게 한다면은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동개발, 공공과 공동개발, 공공재건축, 공공재발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용적률을 더 주겠다. 이런 것도 다 똑같은 개념으로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따로 뭐 정비기반시설을 만들어가지고 기부체납하지 않더라도 도로를 뭐 확충해가지고 기부체납 안 하더라도 그냥 같이 할게. 그러면 더 주겠다는 거죠. 지금 신통기획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을 해가지고 하면 빨리 해줄게. 대신 더 줘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당근을 주면서 더 많은 주택 공급. 당근을 주면서 규제가 아니고 당근을 주면서 공급을 더 많이 해라. 더 많이 해라. 이런 식으로 지금 나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택 정책이 지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지구단위 계획구역 내 도로, 공원 등 국공유지를 포함해 개발할 때 기존에는 공공이 민간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처리해왔다면 앞으로는 공원, 주차장, 임대주택 등 지역에 필요한 시설들을 받는 양식도 병행 검토하도록 개선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국토계획법 따라 지구단위 계획에서는 공공시설 처리에 있어 무상양도 방식을 검토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유상매각 방식만을 검토하고 있어 기반시설 축소, 지역 필요시설 확보 등의 지적이 있어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재건축 재개발하고 좀 관계가 없는 거였어요. 일반 주택 건설에 있어서는 이게 좀 해당이 되는데 재건축 재개발은 다 유상양도, 무상양도 이게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주고 파는 그 대가만큼 우리가 기부체납을 하면서 상계를 해가지고 그 해당 부분의 무상양도를 지금도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공원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강제적으로 만들어야 하는 거 없어요. 저는 옛날부터 주장하는 게 뭐냐면 재건축 재개발을 해가지고 신축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 거기다가 반드시 그쪽 단지의 입주민과 그쪽 단지의 부대복리시설만을 위한 주차장이 아니고 공동주차장을 넣도록 해라. 공동주차장을 넣도록 해가지고 그 공동주차장이 그 재건축 재개발 단지 인근에 있는 사람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공동주차장을 의무해서 넣으라는 게 제가 계속 서울시 도시계획위원 할 때부터 주장을 했었어요. 그래야만 주차난이 해결이 된다. 그리고 그쪽에다가 주차장을 많이 만들면 상가 쪽에다가 주차장 더 깊이 파서 만들면 어떻습니까? 결과적으로는 더 많은 사람들이 그쪽 단지에 갈 것이고 그러면 상가도 활성화될 것이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 입주민을 위한 주차장 따로 그 다음에 더 파가지고 몇 층부터 몇 층까지 아니면 섹터를 나눠가 이쪽부터 이쪽은 공용주차장 그리고 거기 나오는 수익 가지고 운영을 해가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거기에 나오는 수익 가지고 아파트 관리비에 보태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부지 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 약 1,600평이죠. 웬만한 큰 데는 다 됩니다. 이렇게 계약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주택 건설 사업에서도 좀 재건축 재개발처럼 무상양도가 가능하도록 해주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넷째인데 좋습니다. 이건 아주
아파트 공동주택 높이 청수 계획 기준도 개선해 합리적인 높이 계획을 유도한다. 지구 단위 계획 수립 기준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해왔던 아파트 높이 계획 기준을 폐지해 법령과 심의로 대체한다. 그동안 아파트 채광 1조 높이, 대지나 이역거리 등 건축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훨씬 강화된 기준으로 운영해 옴으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해 놓은 거 보면 한강면 같은 경우는 강 쪽을 7층에서 잘라버려요. 그 뷰 좋고 이럴 수 있는데 7층을 잘라버리고 뒤로 갈수록 좀 주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 가보면 이제 몇 층까지 짓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안이 들어오는데 상당히 거기 있는 도시계획위원들 중에 건축 관련된 뭐 교수님이나 이런 분, 그 다음 이런 분들이 좀 제한을 많이 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청수가 올라가고 높이가 올라가는데 비슷한 개념입니다. 그냥 100m 이렇게 하면 청수를 50층으로 하면서 100m도 할 수 있겠죠. 물론 나름대로 건축법 규칙을 따라야 되겠지만 그런 것처럼 조금 다른데 어쨌든 최고 높이를 정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인색하더라고요. 저는 많이 좀 높여줬으면 좋겠다. 고층이 필요하다는 위주여가지고 제가 도시계획위원회 할 때 아파트 같은 경우에 48층도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미 2010년도에 그만큼 많이 완화됐었는데 또 뭐 바뀌고 뭐 시장이 바뀌고 이런 것도 또 안 되더라고요. 어쨌든 다시 이렇게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청수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종 주거지역에 적용되는 평균 청수 산정 방식도 동별 최고 청수 기준에서 코어별 청수 기준으로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그간 불리하게 작용돼 왔던 계단식 건물의 경우 평균 청수가 완화돼 합리적인 높이 계획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음 면에 보면 나옵니다. 여기 보면 같은 건물이 이제 붙어 있는 거죠. 계단식으로. A동, B동, C동이 아닙니다. 같은 동인데 이게 평균적으로 이렇게 가는 이유는 뭐죠? 일조권 때문에 많이 그러죠. 아니면 조망 때문에, 한강 조망 때문에 청수를 잘라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게 한 개의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계단식으로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8층, 10층, 6층인데 옛날 같은 경우는 10층이 가장 높은 층이다. 이래가지고 최고층 몇 층까지 했던 거를 이게 10층으로 되면 많이 먹어버리잖아요. 이걸 그러지 아니고 중간층으로 평수해가지고 8층으로 따지겠다는 거죠. 평균 층수로 따지겠다. 이게 만약에 2층이면 더 낮춰지겠죠. 꼭 가운데 있는 건 한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평균 층수를 가지고 하는 게 합리적이다. 그래서 이렇게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조금 유리한 것으로 적용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로 지구 단위 계획의 내용을 보조하는 설명서 역할로 도입했지만 경직적인 지침처럼 해석됐던 민간 부분 시행 지침도 손질을 합니다. 2011년에 도입됐던 건데 그래서 지역별 여건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했던 것에서 탈피해 자치구의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자치구 심의 자문을 통해 유연하게 변경 가능하도록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마지막인데 보도자료에 여기서 다른 내용은 일반적인 그냥 서술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면 방향 이렇게 우리가 앞으로 할 것이다 라고 했으면 되는데 지금 하나의 좀 중요한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청수, 용적률 두 개입니다. 두 개. 그래서 소규모가 됐든 재건축 재개발처럼 대규모가 됐든 어쨌든 간에 하여튼 용적률하고 청수를 낮추겠다는 거죠. 서울시 같은 경우에 아까 보지만 파란색 아닌 경우는 지구 단위 계획이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이 적용되는 지역의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주겠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구 단위 수립 기준을 이제 손을 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재건축 재개발도 용적률 그 다음에 청수 완화해 주겠다. 지구 단위 계획 적용되는 것도 완화해 주겠다. 이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지. 아 옛날에 안 했던 거 그리고 정부가 바뀌고 뭐 오세훈 시장이 되고 난 다음부터 새롭게 하려는 거하고 별도로 또 지구 단위 계획을 손을 봐가지고 더해 주겠다는 아닙니다.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 지역은 재건축 재개발대로 정부 정책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더 완화하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지구 단위 계획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하겠다라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자, 홈페이지는 r119co.kr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자료들 다
계속 올리고 있으니까 지켜봐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